그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때문에 대부분이 개발돼 버린 종로는요. 아마 전혀 모르셨겠지만 개발 당시에 발밑 5m 깊이의 조선시대의 골목과 집터가 거의 손상되지도 않고 묻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로에는요. 폼페이 유적처럼 조금만 땅을 파면 조선시대의 옛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아주 손상도 별로 없고 그냥 다 묻혀 있는 거죠. 예? 애니띵 노하우는 살면서 체득한 각종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생활에 잡다한 지식, 취미, 업무, IT 등에 관련한 온갖 자질구레한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애니띵 노하우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조선시대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유적전시관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공평유적전시관이 그것입니다. 근래에 종로 가보셨나요?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죠.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때문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때문에 대부분이 개발돼 버린 종로는요. 아마 전혀 모르셨겠지만 개발 당시에 발밑 5m 깊이의 조선시대의 골목과 집터가 거의 손상되지도 않고 묻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로에는요. 폼페이 유적처럼 조금만 땅을 파면 조선시대의 옛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아주 손상도 별로 없고 그냥 다 묻혀 있는 거죠. 지금은 종로변길 대부분이 개발돼 버려서 대부분 사라져 버렸지만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뒷골목에는 다행히도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종로에 개발된 건수가 몇 갠데요.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을 안 해도요. 그냥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주된 그들의 업무라서 말이죠. 돈 뒤로 쳐먹고 역사성 별로 없어서 보전 안 해도 돼 라고 양심은 씹다만 껌처럼 뱉어버린 심의 교수들한테 이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 중요한 유물이 사라지는 사실을 그들은 방치하고 묵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모습이 너무 잘 보존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존버하면서 버러워하는데 실패한 이 공무원들이 최근에 개발된 공평지구에서는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다가 다행히도 지하 1층을 모두 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도록 유도했고 그나마 이 지역 대부분의 유적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서울시는 개발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줬고 공공의 이익을 주는 사업자에겐 그에 맞는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유도했다고 자랑질하는 데 성공한 셈도 됐고요. 어쨌거나 현재 개관한 이 공평유적 전시관은 한양의 골목길과 조선 중기 가옥의 원형을 복원해서 시민의 개방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조선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그런 이 공평유적 전시관에서 최근에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신입 관료들의 신고식 때 신임 의금부도사가 마련해서 선배들하고 나눠 가졌던 금오개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개첩 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망나니처럼 자신들 권력의 칼자루만 믿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검찰 때문에 요즘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면서 말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니 옛 조선시대에는 정말 그 권력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전시는 그걸 조금이나마 상상해보고 엿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특별전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당시에 이 공평유적전시관 큰 길 맞은편에는 조선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조직은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이었고 왕명을 받아서 죄인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관하였다고 하고요. 신문부터 형률 적용, 형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해서 왕부라고 불렸고 왕의 교지를 받아서 죄인을 가둔다고 해서 의금부의 옥을 조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형조가 일반 잡범에 대한 치죄를 담당했다면 의금부에서는 주로 양반관료의 범죄를 취급하는 양반재판소의 역할을 해서 왕권을
자연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해서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좋게 말하면 공수처, 예전에 독재 시대로 따지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조직은 기강 확립이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에 위계를 엄격하게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를 관행으로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신고식 때 신임 의금부도사가 마련해서 선배들과 나눠 가졌던 금오개첩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 특별전은 그 금오개첩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의금부의 관료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 구성은 1부 의금부와 겸평방, 2부 의금부의 역할과 활동, 3부 금오개첩과 면신례 등의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1부 의금부와 겸평방에서는 당시 의금부를 비롯해서 전의감, 순화궁 등의 여러 관아들과 궁가가 위치했던 겸평방을 알아보고 근대에는 어떻게 장소성을 유지하고 확보했는지를 살펴보고요. 2부 의금부의 역할과 활동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금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3부 금오개첩과 면신례에서는 신참 신고식인 면신례에서 신참이 준비했던 선물인 금오개첩으로 의금부 청사와 그 모임의 모습들을 기록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모습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임도사는 인원수에 맞춰서 금오개첩을 만들었고 먼저 선배도지사들에게 하나씩 증정하고 자신도 하나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만남의 사실을 기록한 기념물의 기능이지 않았을까 짐작되고요. 요즘 말로 굿즈 이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금오개첩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걸쳐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개첩을 그리는 그 방식과 회화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고, 후대의 후손들에 의해서 산수화로 다시 그려진 3점의 금오개첩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전은 월요일은 쉬니까 피하시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관람 비용. 이렇게 재미난 역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는 이 전시는 어마무시하게도 무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는 데 드는 비용이 무료라니요. 여러분은 잠시 시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신경 쓰셔갖고 종로행 지하철만 타시면 되고, 이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전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